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성기입니다. 일단 동방성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의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꽤나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성기 자체가 워낙에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515억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가벼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대주주 비중도 3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그 자체가 매우 적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작년을 기준으로 흑자 전환 성공한 것이고 올해부터 어마무시한 그런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감사까지 멀쩡하게 통과가 되면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씩 더 높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전 영상 중에 하나에서 이제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돌입한 것 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GTT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이미 제가 분석해드린 이후에 한 30% 이상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오르지 않은 주가 상승이 전혀 없었던 물론 감사 의견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던 것도 저는 꽤나 큰 그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주가의 상승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꽤나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과 지금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에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동방성기의 그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700% 이상의 그런 실적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700% 이상이라고 해봤자 영업이익 40억밖에 안 돼요. 지금의 시가총액이 500억대이기 때문에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실적이 난다는 것을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올해 실적의 40억 가량의 그런 올해 실적이 터무니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좀 알아본 결과 개인적으로 알아봤었는데 지금 이 컨센서스 자체가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네. 증권가에서 동방성기에 대한 실적을 추정하는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곱하기만 해서 네, 실적 추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이제 놀랄만한 그런 실적을 냈죠. 영업이익이 10억이 났습니다. 이거 곱하기 4 한 거예요. 네, 올해 실적이 작년 4분기 곱하기 4 해서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좀 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고 제가 따로 알아본 결과 올해 영업이익은 최소 60억 이상 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수주 잔고라던가 가격의 상승 그리고 물가가 아니죠 물량의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 60억 이상 뭐 많이 나오면은 100억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올해를 넘어서 내후년에는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방성기를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좀 쉬워요. 네, 중소형 기업인 만큼 사업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업 비즈니스 간단한데 그냥 조선에 들어가는 배관 만드는 기업이에요. 배관 업체입니다. 근데 이 배관 업체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혜자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죠. 뭐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화물창이라던가 LNG, 본엔지라던가 이쪽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혜자는 굉장히 큰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 조명 뭐 이런 것들, 뭐 전선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회사가 크지 않음에도 페인트도 마찬가지겠죠. 크지 않음에도 제가 배관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적 회사가 크지 않으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했겠죠. 지금까지 조선업의 사이클이 어땠습니까? 작년 10년 이상 거의 15년 가까이 조선업의 사이클은 이렇게 하락 일변도였어요.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회사가 크지 않다 보니까 치킨 게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지금 배관 기업들이 전부 망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부 망했습니다. 동방성기라던가 아니면 삼록 뭐 이 정도 혹은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 직원이 뭐 10명도 안 되는 영세한 기업들 한 두세 개 정도 많아봤자 한 다섯 개 이 정도만 남았고 결국에는 뭐 현대중공업 그룹이라던가 혹은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결국에는 동방성기와 그리고 삼록이라고 비상장 기업입니다. 삼록 이 두 개 정도 기업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개 거의 뭐 20개 이상 최소 20개 이상 뭐 100개 정도 가까이 질비했었던 배관 업체들이 싹 다 망하면서 완벽하게 공급자 우위의 그런 시장으로 좀 돌입을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런 기업들 말씀드리면서 조회수가 안 나올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네. 핫한 기업들을 말씀드리면 훨씬 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제 경제적인 이득도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방성기 같은 경우 조선업의 배관을 까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 사이클에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최근에 성과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물량은 뭐 2024년까지 제가 이것도 해운사 쪽에서 이제 핵심 인력 중에 이제 한 분이 지인이 계십니다. 그분께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무리 빨라봤자 2024년 전에는 배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봤자 2024년 이후에 지금부터 발주하는 건 2023년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도크가 꽉 찼다는 것이고 조선소의 그런 슈퍼사이클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저는 거의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한번 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이제 간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조선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오해에 쌓여 있는 기업들, 특히나 해자가 별로 없다라고 그런 편견이 가득한 기업들을 저는 조금 더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기는 없겠지만 수익은 또 그와는 별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선의 수주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배관의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이런 철판을 한번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배관입니다. 배관. 그러니까 조선업의 가장 앞사이클에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턴어라운드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좋아지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의 배관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실적의 성장세가 나타날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기업들이 바로 배관 쪽이고 그 중에서도 동방성기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오면서 배관의 가격이 70% 이상 상승했어요. 70% 이상 상승했다라고 기업체에서 밝힌 것이고 물량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물론 이런 배관을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재료가 철광석 그리고 니켈 그리고 뭐 구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통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따른 판가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냥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가 전이는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하면서 이쪽에서 유의미한 그런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조선소보다 더 적어요. 오히려 배관업체들이 조선소보다 더 적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점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기업들, 특히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지난 10년 이상 너무나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캐파를 증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동방성기는 이제 주요 주 중에 하나죠. 이제 1승 세진중공업, 1승 동방성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1승과 함께 이제 180억 이상의 181억에 해당하는 부지를 새로 이제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캐파 증설이 강력하게 가능하다는 점도 저는 동방성기가 앞으로 이제 물량도 꾸준히 좀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매력적인 그런 사업 현황이 나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얼마 전에 좋은 마음 기쁜 하게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런 쪽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땡땡땡 매수하려고 하는데 필승님께서는 땡땡땡을 CD에 몇 프로 정도 가져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며칠 전에 약간 매수하였고 내일경에 추매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 추가 매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비중은 땡땡 %입니다. 네, 오늘 7% 가까이 올라서 내일 추매를 하면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닐까 조금은 걱정이 되어서요. 길게 보고 추매 진행하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늘 감사해요. 깊은 통찰력에 정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땡땡도 같은 비중으로 매수하셨을까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해서 모르는 거 투성이네요. 늘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특히 우리 멤버분들 중에 이제 거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좀 새롭게 하시는 분들 혹은 경력이 2년 정도 한 2년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보시면 38분 39분에 답변 드렸고요. 41분의 답변이어서 44분에 답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항상 컴퓨터를 앞에 두고 이제 거의 주식을 분석한다던가 암호화폐를 분석하는 혹은 NFT를 분석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적인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승님 땡땡땡땡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지식과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놀라며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에만 투자해 왔어서 한국 기업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스스로 공부하기도 어렵기도 한데 기업에 대한 공부보다도 매도 시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됩니다. 대체로 필승님이 이미 투자해서 수익 보고 계시고 계속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 공부해보고 진입해도 괜찮을지 아닙니다. 네. 수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은 별로 이제 특히 크게 보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언급을 일부러 안 해요. 일부러 안 하고 손실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익 보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좀 늦어서 위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산업의 경우 이미 꽤 올랐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보이니 그냥 투자해도 될지요? 꼭 이 기업에 참고로 이건 산업은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기에 참고하시면 돼요.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직히 그동안은 그냥 유망해 보이는 기업 플러스 대충 조정 같아 보임 매수 20% 이상 오름 매도 이런 식으로 미국 기업에 투자해왔고 작년에 장이 좋아 운 좋게 수익을 좀 보았으나 올해 아주 말아먹고 있는 중에 필승님의 유튜브를 통해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투자에 적응해야 할지 장을 잘 몰라 새롭게 투자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열심히 읽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기 때문에 편하게 다가오시면은 아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소한 기업이었는데 필승님 분석글 여러 번 보면서 매수하였습니다. 벌써 17% 수익 중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크게 수익 중인 것들은 일부러 제가 언급을 잘 안 드려요. 오히려 좀 약수익 한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기업들 혹은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 물론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지만 아무튼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맞는 시기에 맞는 핵심 기업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기는 해요. 꾸준히 언급드리는 기업들은 조금 더 제가 매수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압축되어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스타벌크 캐리어스는 2021년 초반에 $10 아래일 때 필승리 분석 듣고 매수해서 1년 정도 보유해서 100% 수익을 냈습니다. 분기 배당도 짭짤했고요. 참고로 해운사들은 대부분 이제 배당 수익률이 15% 이상입니다. 스타벌크 캐리어스는 25% 이상의 그런 배당이 있었죠. 이 종목 무거워 안 갈 듯 하더니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올라가는군요. 역시 통찰력이 대단함. 언제나 필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세진중공업에 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렇다면 세진중공업 아니죠. 네, 동방성기. 예, 세진중공업은 동방성기의 대주주고요. 따라서 동방성기를 보면 결국에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작년부터 성공한 것이고 올해에도 컨센서스인 40억을 당연히 가볍게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소 60억에서 100억 사이에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쪽에서도 배가는 거의 앞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제 실적의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도 2년 전에 대비해서 70% 이상 올랐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크게 판가 전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쟁사가 거의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전이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봤을 때에는 결국 물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도 같이 상승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연히 컨센서스 이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성기 그리고 조선의 배관 업체 쪽에 대한 산업 현황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슈퍼 사이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